왜 60대 이후 인생은 급변하는가? 습관 방치가 비참을 부른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직장, 자녀, 사회적 역할이 우리 삶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시켜 주었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하던 시간은 텅 비고 오랫동안 만나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며 몸은 예전 같지 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40대, 50대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가 뒤늦게 폭발하는 것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가파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허리나 무릎이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조금 불편함이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은행에 저축이 있으니 괜찮다 싶지만 예기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 앞에서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노후의 비참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푸는 습관, 매일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습관,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길고 지루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바꾼다면 10년 후에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60대 이후 인생의 급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비참으로 만들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 평균 자녀 투자 건강 관계에 대한 5가지 착각.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믿음이 착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건강이 받쳐주고 경력이 있으니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몸은 예고 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회는 나이 든 사람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남들도 이 정도 쓰니 나도 그 정도면 된다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 노후 생활비 217만 원 같은 숫자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내 상황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금만 400만 원을 받아도 간병비, 의료비 때문에 항상 빠듯하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이 힘들면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순간 결국 나도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착각은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고수익, 내부 정보라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는 분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마지막 5번째 착각은 위기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노후에는 돌발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배우자의 병환, 갑작스러운 수술, 생활비를 뛰어넘는 돌봄 비용. 비상금과 대비책이 없다면 안정된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5가지 착각은 실제 사례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그랬다라고 고백할 미래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탈출 로드맵 자립 체력 현금 흐름 3축 리셋으로 판 바꾸기. 노후를 비참으로 이끄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의 3가지 축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자립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회 보조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립이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생활 습관에서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취미를 즐기며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힘이 자립입니다. 두 번째 축은 체력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모든 기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노후의 행복은 끝납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릎과 허리, 어깨 같은 큰 관절을 지키는 운동이 핵심이 됩니다. 하루 20분의 걷기,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 쌓이면 10년 후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축은 현금 흐름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월급은 멈춥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임대 수익, 배당, 안전한 금융상품 등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없다면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해 둘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60대 이후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 이 세 가지 축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자립은 외로움을 막고, 체력은 무너짐을 막으며, 현금 흐름은 불안을 막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하고 채워간다면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작은 체크리스트와 루틴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생활비, 계산표, 관계, 경계, 스크립트, 10분 운동 루틴.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계산표입니다. 평균치가 아니라 내 지출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간 지출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문화비, 기타 등 5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해 보세요. 단순히 쓰는 데서 끝내지 말고 1년 동안 기록을 쌓으면 나의 노후 생활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 2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280만 원 혹은 350만 원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경계 스크립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죠. 이 부탁은 들어줘야 하나? 이 모임은 계속 나가야 하나? 애매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때 단순하고 정중한 한 줄 문장을 준비해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제 체력 관리가 우선이라 모임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비 계획 때문에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미리 적어두고 연습해두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뱉어봐야 다음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분 운동 루틴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꾸준한 루틴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굽히기 20회, 가볍게 팔 벌려, 스트레칭 1분, 제자리 걷기 5분, 의자에 앉아 팔 당기기 2분. 이 정도면 정확히 10분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규칙성입니다. 이렇게 10분을 쌓아가면 1년 후에는 60시간 이상을 몸에 투자한 셈이 되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도구 계산표, 스크립트, 운동 루틴은 단순하지만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 상황에 맞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인 유형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춘 전략 활동형 돌보명 은둔형별 체크리스트 적용. 모든 사람이 똑같은 노후를 사는 건 아닙니다. 생활 패턴과 환경에 따라 준비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형입니다. 퇴직 후에도 강의, 봉사, 취미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장점은 활력이 넘치고 관계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은 소모입니다. 지나친 활동으로 건강을 소진하거나 불필요한 모임에 끌려다니며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형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건강 세이프라인입니다. 반드시 주 2회 이상 건강검진 기록하기, 월 1회 지출 점검하기, 불필요한 모임은 3번 중 1번은 거절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활동이 활력으로 남지 소모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돌보명입니다. 배우자, 손주,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장점은 헌신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만 약점은 자기 소진입니다. 돌보는 대상이 많을수록 자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돌보명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나를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하루 최소 30분은 무조건 나만의 시간으로 확보하기, 월 1회는 반드시 내 건강 검진하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리하기.
이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돌보던 나 자신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둔형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고 집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은 지출이 적고 안정적이지만 약점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은둔형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사회적 연결 고리입니다. 주 1회 이상 외출하기, 월 2번은 사람과 식사하기, 최소 한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속 모임 유지하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켜야 우울감이나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활동형인가, 돌봄형인가, 은둔형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두세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0분 실행 전화 한 통 정리 1칸 걷기 첨보로 시작. 큰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반드시 작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0분 실행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한 통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안부 전화 혹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전화 중 하나를 오늘 바로 해보세요. 단순히 잘 지내시죠? 라는 한마디라도 관계의 끈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라면 이제는 제 생활 리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깔끔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정리 1칸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책꽂이 한 줄을 정리해 보세요. 작은 정리가 생활 전체의 질서를 바꿉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은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생활의 관성입니다. 오늘 한 칸을 정리하면 내일 또 다른 한 칸을 정리할 수 있고 한 달 뒤에는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걷기 첨보입니다. 첨보면 약 78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앞을 걷든 저녁 식사 후 집 주변을 돌든 매일 첨보를 의식적으로 채우면 한 달 뒤에는 3만 보, 1년이면 36만 보가 쌓입니다. 이 정도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무릎과 허리 근육이 강화되며 몸의 활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10분 실행 세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관계가 정리되고 정리 1칸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걷기 첨보로 몸이 달라집니다. 작은 실행이 모여 노후를 바꿉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10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지금이 시작할 순간입니다.